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참 요즘에 중동 이슈 영상을 거의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차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은데, 자, 허무할 정도로 참 큰 과제가요. 삽시간에 끝난 사건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기억하실 겁니다. 아랍의 봄 당시에 시리아를 포함한 여러 아랍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자스민 혁명 등의 맥락으로 해가지고 민주화 시비가 많았죠. 그랬는데 물론 그것들이 이루어진 곳도 있긴 하지만 시리아는 그것을 진압한 케이스거든요. 그때부터 지금은 계속 시리아는 알 아사드 정권 유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좀 철저한 뭔가 좀 강압적인 탄압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좀 쓰기 있었죠. 거기에 반대해서 시리아 사람들이 반군을 좀 많이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3년쯤 됐는데요. 네, 최근 소식에 의하면은 최근 들어서 또 2주쯤 되는 시기 전에 11월 말이죠. 이때에 정말 그 반군이 또 다시 흥기를 했고 봉기를 했고 사실상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퇴진됩니다. 다마스커스 수도가 점령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외신들과 언론들로 알려진 사건으로 됩니다. 일단은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분석해 보고요. 상황도 좀 분석해 보고 전망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13년 만에 이제 아랍의 봄이 일어난 지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정부 퇴진 그리고 수도 점령은요. 이 반군이 재봉기한 지 2주도 안 된 시기에 벌어졌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리아는 뭐 중동 지역에 있죠. 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 지역에 있는 아주 핵심 지역 중에 샴 지역이란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역사적으로도 많이 오래된 그런 중동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 한복판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좀 주요 도시들을 몇 개 언급해 보자면 당연히 수도인 다마스커스 매우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지금 시리아 왼쪽에 있는 이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길 있죠. 이게 시리아의 거점 지역을 잇기도 하면서도 매우 시리아의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 주요 도시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위에 또 뭐가 있냐? 홈스가 있습니다. 하마가 있고요. 이들리브가 있고 알레포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도시들 몇 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또 이렇게 길이 이어지죠. 이렇게 가는데요. 이 라인은 그 이제 중동의 초승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포함되는 지역 그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유프라테스강 뭐 그런 지역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락가 이게 한때 ISIS가 크게 지배했던 곳이었죠. 지금은 박살났습니다. 네, 그런 곳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유산이 많은 그 라카가 있고요. 이 라타키아가 있는데요. 타르투스도 밑에 있긴 한데 그 주변에 있기도 한데요. 라타키아는 러시아에 관한 기지,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죠. 항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리아는 이렇게 주 도시를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 이따가 설명하게 될 그 지리적 도시에 대해서 다 이제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쪽에는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네, 네, 튀르키예, 티그스로 하고요. 오른쪽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용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 남동쪽에는 이라크가 있고요. 이 가고요. 시리아 아래쪽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시리아 왼쪽 밑에 레바논, 그 아래는 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반군들이 제 봉기하기 직전까지 고착화되었던 시리아 상황을 좀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색깔별로 보시면 일단 지금 시리아 정부군이 분홍색이죠. 네, 지금 뭐 알레포라든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하마라든지 홈스, 다마스커스
이제 시리아 정부군들이 대부분 지배하고 있던 그런 곳인데 이들리브 같은 경우는 반군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뭐 락가는 반군의 세력이 들어갔었고요. 데이라소르도 경합 지역이긴 하지만 시리아 정부군이 분명 통제했었고 여기 라타키아, 타르투스 여기도 역시 시리아 정부군이 거의 지역 관할했던 곳이었죠. 반군 중에 많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네 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ISIS도 물론 반군이긴 한데 좀 뭔가 우리가 알다시피 좀 논란이 많은 그런 단체죠. 그래서 좀 제외시켜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리아 민주군은 시리아 북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쿠르드족하고 깊이 연계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쿠르드족은 튀르키예랑 너무나 사이가 안 좋습니다. 튀르키예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T로 할게요. T, U, R, K, E, Y. 그냥 지우겠습니다. 튀르키예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좀 적어야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에도 쿠르드 세력이 있고 시리아 북동쪽에도 쿠르드가 있고요. 이라크 북쪽에도 쿠르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졌는 케이스인데 이 쿠르드족은 시리아 내에도 존재하고 반군으로 활동 중이고요. 튀르키예하고는 사이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 그 근방의 정세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SDF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SNA가 있습니다. 얘들은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영역 이번에 펜으로 해볼게요. 이 빨간 데 있죠. 네, 튀르키예랑 가까운 곳이긴 합니다. 국경이기도 하고 여기에 튀르키예 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위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자유시리아 군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무튼 중요한 거는 튀르키예랑 연관이 분명되어 있고 이따가 말씀드릴 HTS 이번에 시리아 반군 재봉기의 주요 역할을 했던 그런 단체인데 그 설명도 같이 하게 될 건데 그 HTS랑 협력을 하는 관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될 단체가 이쪽입니다. 레반트 해방위원회인데요. 하얏 타야트 타흐릴 아샴 이렇게 되는 단체인데 그야말로 아랍어로 뭐 샴 지방, 레반트 지방이라 볼 수 있어요. 거칠게 좀 비유해서. 그래서 타흐릴은 자유란 뜻이고요. 하얏트는 인스티튜션, 그룹, 대강 위원회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반트 해방위원회입니다. 이들은 한때 알카에다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반트 해방위원회 하얏트 타흐릴 아샴 이거 이름 하기 전에는 사실 알누스라 전선이었거든요. 그전에는 또 알카에다랑 이렇게 연결됐었는데 이들의 성향은 뭔가 뭔가 알카에다에서 나온 단체라 보니 그들 습성을 좀 가지고는 있겠죠. 물론 알카에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분리가 됐겠지만 그래서 뭐 다른 반하는 세력에 대한 뭔가 극단적 뭔가 좀 강압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는데 무튼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성향을 봤을 때는 세속주의와 민주주의와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단체라고 얘기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HTS 있다가 많이 지도가 많이 날아가실 겁니다. 그 다음 혁명특공부대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국경 3개 만드는 데 있죠. 여기서 자주 소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여기는 혁명특공부대 RSA, 자유시리아군 SFA라고도 불렀는데 미군이 여기 주로 주둔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SIS야 여기 이렇게 여기 있죠. 산발적으로 좀 분포하는 그런 느낌이 다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있다. 자, 지금 시리아 정부군이 주둔하는 곳에는 러시아와 이란이 있고요. 시리아 민주군이 있는 곳은 미국도 있고 아무튼 다른 나라 국적도 있긴 하고 아무튼 쿠르드족이 주로 있고 시리아 국민군 초록색 부분에는 튀르키예 군대가 같이 있고요. 그다음 뭔가 민트색 같은 여기는 미군이 주로 주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반군들이 많이 형성돼 있지만 그 반군들은 그 백을 받고 있는 다른 어, 강력한 나라들 같이 좀 가지고 있다. 같이 뭔가 역할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비포고요. 애프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포입니다. 그 시리아 반군의 재봉기 2주도 안 된 그 시기죠. 그 재봉기 직전에까지 한동안 많이 고착화된 그런 지도라면 지금 이렇게 바뀐 지도는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 축출되고 난 다음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늘어난 게 어디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레반트 해방위원회 이 단체들의 영토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이 정도 한번 다시 보실래요? 그렇죠? 하얀색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들리브라는 지역이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작게 표시한 데 있죠. 네, 이 세력이 엄청나게 넓어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홈스 말씀드렸죠. 하마 말씀드렸죠. 알레포까지 영향권이 들어왔고 사실 뭐 뉴스에 보면 알레포보다 더 내려와서요. 다마스커스도 HTS가 주도가 되었다 말이 있긴 한데 일단은 현재 지도에서는 혁명 특공부대 미군과 연관이 돼 있는 RCA가 지금 영향권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보라색 같은 거는 뭔가 정확한 특징이 지어지지 않은 그런 반군 세력의 그 지도라 합니다. 곧 밝혀지긴 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소폭이긴 하지만 시리아 국민군 위엔 초록색 지역도 좀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초록색도 약간 내려와요. 자, 전과 비교해 볼까요? 네, 이렇게 있다가 네, 여기 보십시오. 네, 레이저 포인트 할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네, 알레포 북쪽 밑에까지 내려오는 부분이죠. 네, SNA도 좀 확장을 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움직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여기서는 예, 주요 도시로 많이 내려왔고 티르케군도 역시 여기에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F도 한번 보면요. STF도 역시 꽤 내려왔다. 어디로 특히 이쪽으로 좀 넓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지금 약간 공백인 인적 같은데 아마 STF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군은 좀 물러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ISIS는 막연하긴 하지만은 뭐 이 지역 내에서 지금 삐끔친 내에서 어떻게 좀 산발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HTS가 중심이 돼서 진짜 반군 세력이 넓어졌고요. 특히 지금 RCA도 마찬가지 이렇게 엄청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요.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날 반군 세력이 알레포를 기습했다. HTS가 주도가 되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알레포에 기습을 했다는 거죠. 원래는 알레포 차지를 거의 못했는데 HTS 하얀색 세력이 이렇게 알레포로 기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이틀 3일 후에는 결국 반군 세력이 알레포를 입성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을 통제했다.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의 주요 도시 중에 북부에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당시에 알 아사드 세력에 의해서 많이 파괴가 당했던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2월 1일이 되면서 이란은 그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이란의 세력도 시리아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요. 네, 그리고 이란의 백을 받고 있는 헬스볼라 세력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리아에요. 그런 것들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그 분포도라든지 그런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경고히 도울 것이라고 표명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았죠. 12월 2일 러시아 및 이란 대통령 역시 무조건적으로 시리아를 지원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를 지원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좀 도와주려고 했어요. 공격을 좀 했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평가됩니다. 12월 5일 반군 세력이 하마를 점령했습니다. 좀 더 알레포보다 남부에 있는, 그러니까 시리아 전체로서는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겠는데 점령했고, 하마 포위 이후에 뭔가 복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지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 HTS가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6일 HTS가 발언하는데요. 그들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이번 공격은 아사드 정권 퇴진의 목적이다. 시리아 정부군 및 이란 지원 군사 조직, 준군사 조직, 이들이 좀 에르 에소로 동부로 밀리기 시작한다. 결국 세력이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7일 반군 세력이 홈스까지 점령했습니다. 하마보다 좀 밑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뻘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마스커스까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거든요. 아무튼 시리아 국방부는 이것을 부정했고 헤즈볼라는 급히 2,000명의 군사를 투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10월 8일 아사드는 도피합니다. 하고 다마스커스 공항을 그 정부군과 그 이란의 백을 받고 있는 중군사 조직들이 이것을 버리고 도망했고요. 거기에 반군은 공항 및 다마스커스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아사드 정권이 퇴진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다이내믹하게 짧은 시간에 그간 십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단숨에 해결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속전속결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그간 러시아와 이란에 의해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도 참 중요했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세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인 뭔가 불리함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그 군사적인 체력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가지고 이제 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내피셜인데 아마 동감하실 부분이 많을 듯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뭔지, 어떻게 이 HTS가 중심이 된 시리아 반군들이 이렇게 그 시리아로 올 수 있었을까? 한번 얘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러시아와 이란의 힘이 뭐 부재란 말은 좀 과장일 수 있겠지만 많이 약해졌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강했다면은 바로 러시아가 대응했을 것이고 비행기라든지 정규군을 통해서 대응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란도 현재 뭐 핵 합의라든지 그 헤즈볼라와의 문제, 이스라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시리아가 급한 건 맞거든요. 이란이 이스라엘 견제하려면 그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시리아가 참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힘이 많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리아가 단숨에 반군에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즉 이란이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기에도 어렵다는 것을 많이 반증해주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속적으로 튀르키예는 북부에서 미국은 남동부에서 지속적으로 군이 철수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태세를 보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이고 반군이 어떻게 이제 시리아 정부군을 뭔가 이제 쫓으려고 할 때 그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 도와줬겠죠. 분명히 도와줬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반군은 계속 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반군도 역시 그들만 자력으로는 어렵겠죠. 반군도 역시 드론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미사일도 쓸 수 있었으면 쓰고, 그리고 나름 현대화된 군사 능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분히 어떤 거겠습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훈련해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네, 반군들은 분명 튀르키나 미국 등의 도움이 있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반군도 사실 아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씩 보면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반군끼리 이때만큼은 분열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계속 관철을 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퇴진이라는 목표를 동일하게 두고 있었거든요. 뭐 어떤 반군은 튀르키예, 그리고 어떤 반군은 그 튀르키예에 반대하는 쿠르드, 그리고 그들하고 또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반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반군들이 일단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각자 영역에서 움직였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군도 물론 그들 간의 다툼이 있긴 하지만은 이 시기 때는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서로 힘을 합해서 뭔가 이 시리아 알아서 정권을 퇴진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의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번. ISIS가 흥기를 할 뻔하다 싶더니 약화가 되고 있는 현실. 이미 2017년쯤 되면요, ISIS는 시리아에서 힘을 잃어버리죠, 많이. 영토적으로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ISIS의 전략은 사실상 영토적인 확장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교통통신으로 인해서 뭔가 서로 간에 지부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네트워크 체제로 바뀌어가는데 그런 것도 역시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평소에 시리아 정부군이 어, 의지한다면 의지하는 거겠죠. 러시아와 이란의 힘에 많이 의지를 하고 사실 또 그 반군이 많이 산발적 공격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서 역량 강화가 좀 미비하지 않았을까. 정부군 자체로의 군사 개발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미비했을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있죠. 이스라엘 공군이 공격할 때마다 그걸 잘 막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방공 능력이 자체적으로 잘 뭐 도입이 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좀 배워서 이걸 실행했으면은 이스라엘 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건데 매번 이스라엘 군의 어떤 포격에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여기서 얘기가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자, 전 7번도 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전열을 갖추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주요 군사시설, 물론 이란에 하고 있는 이란과 관련된 시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역시 이스라엘은 뭔가 위협이 된다 느낄 때마다 바로 선제적 타격을 하죠. 선제적 방어 타격하다 보니까, 방어적 선제 타격하다 보니까 시리아 정부군의 역량이 좀 강화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군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할에 반사적 이익을 봤을 것이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내적으로 시리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보이죠? 경쟁이 예상됩니다. HTS, 네, 하얏트 타크릴 아샴, 이번에 이 반군 세력의 그 다마스커스 점령에 큰 역할을 했던 다른 큰 도시 하마, 뭐 알레포, 홈스, 여기도 역시 HTS 역할이 컸다고 판단되죠. 자, 그거와 함께 다른 반군, 또 다른 지역에서 역시 점령 활동을 했던 SDF, 그 특히 쿠르드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라 볼 수 있고, RCA는 미군이 주도하는 곳에 있었던, 지금도 그러고 있는 그 반군, SNA,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결국에는 이 단체들의 주도권 경쟁이 예상되는 바인데 HTS가 좀 역할이 좀 크긴 하겠죠. 입김도 좀 더 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아사드 정권을 퇴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어, 그 강압적이지 않았던 단체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합의만 잘 되면 다시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정상 기능을 하는 뭔가 선거에 입각한 제대로 된 선거와 국민의 권리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체제 가능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소한 왕정으로 가진 않겠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일단 있긴 있습니다. 그 불완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시리아는 공화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공화국입니다. 네. 하페스와 그 아들 아사드 체제 약 54년 정도의 체제 속에서 일단 뭐 공화국은 유지되었으니까요. 네, 물론 독재 정권이긴 하지만 자,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반군은 분명 또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 간에 또 대립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봐야 되겠죠. 네, 또 다른 성격의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분명 반군에서는 서로 성향이 완전히 반대인 단체가 있습니다. 쿠르드 계열을 지원하는 SDF 그리고 트르키예를 지원하는 계열인 SNA가 있는데 이 둘이는 서로 치고 박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반군끼리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관련된 민족 성분 완전 서로 반대를 하죠. 쿠르드족들은 티르키예를 거의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티르키예는 역시 쿠르드족을 진압하고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알력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강도가 셀 거냐, 미약할 거에 따라서 시리아의 안정화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시리아 내에서 러시아와 이란, 헤즈볼라 입지는 당연하죠. 줄어들 것은 분명히 보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헤즈볼라 자체의 입지도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휴전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 전열을 정비해야 되겠죠. 이쪽으로까지 뭔가 영향력을 크게 미칠지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이란 계속해서 힘 빠지고 있죠. 힘을 여기다가 진짜 크게 불어넣으려면은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야 되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문제, 헤즈볼라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이 조절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다음. 자, 그리고 튀르키예가 진짜 이때 반사 이익을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직히 이 뭐 이렇게 러시아와 이란의 어떤 약화라든지 뭐 이런 정세가 튀르키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긴 좀 그렇긴 한데 결론은 뭐냐? 튀르키예는 사실 어부질이 격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계속 티르 투르크족 죄송합니다. 쿠르드족에 대한 국경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건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반사 이익으로 더 시리아 깊숙이 들어가서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러시아의 이란의 그 빈 공간 속에 튀르키예가 좀 들어갈 여지가 좀 있죠. 미국은 물론 좀 들어가 있었지만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리아는 사실 미국과 튀르키예 이들 중심으로 뭔가 돌아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현재 현상 유지가 된다면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튀르키예와 러시아, 이란의 구도가 발생할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튀르키예는 시리아 전체를 뭐 관리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쿠르드족 이제 그 튀르키예 국경 지역과 그 국경 넘어서 있는 나라들의 쿠르드족이 많잖아요. 이들의 안정감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좀 제대로 좀 진압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를 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시리아 내에서 추진했던 건데 더 내려올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이권을 좀 더 노려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란과 러시아의 어떤 대립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일반적인 국가관계 안 좋은 게 아니라 시리아 방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 역시 어부지리로 한숨 돌리게 되었죠. 일단 전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헤즈볼라 휴전했죠. 뭐 산발적으로 폭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화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현지에 있는 분들 듣기로는요, 실제로 이스라엘 내에서의 그 공습 경보 이런 것들이 잘 안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된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자, 그리고 새로이 구성될 시리아. 원래 시리아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번 새롭게 정권을 창출하게 될 시리아 정치 체제하고 어떻게든 안정화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도 역시 국경 안정화 중요하니까요. 뭔가 적극적으로 외교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골란 고원과 그리고 그 완충 지역이 있거든요. 골란 고원과 시리아 영토 사이에 또 완충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다소 자유롭게
군사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명분은 시리아 국경의 안정화를 위해서 내전 이후에 어떤 불안정한 정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뭔가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일단 그 정말 골치 아픈 사건이라고 봐지는 개입할까 말까 했던 그런 사건들. 헤즈볼라가 일단 휴전했고, 그리고 시리아 내전도 종결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정말 급속무를 타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은 이 큰 사건들은 좀 해결하고 집권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이 그 밑에서 이 두 사건에 의도된 밀물 작업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뭔가 크게 뭔가 하려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과론 딱 최소한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에게 편한 안정된 느낌의 전국으로 가고 있는 것 맞다. 아무래도 미국은 중동에서의 그 역량에서 발을 좀 빼고 싶은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 참 좋은 사건들 미국이 보기에는 그게 또 두 개나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애초에 중동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시리아 뭐 아니면 걸프 지역 이런 것, 특히 이라크 이런 데 요인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있어서 뭔가 좀 더 발을 빼는 데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뭐 단기적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전망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 여러분도 그 정말 소중한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영상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